이제부터는 이제 세 가지 발표를 이제 들으실 텐데 워케이셔널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제주 그리고 강원, 부산 이래 순으로 발표를 할 테고요. 첫 번째 발표는 데이터로 기반으로 오피스 제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오피스 제주 박현주 공동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노트북을 연결해야 되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네. 예. 제주도에서 오셨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쓰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를 일하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오피스의 박현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에 왔는데요. 부산이 이제 워케이션이나 이제 어떤 관광 만족도 설문에서 여러모로 제주를 제치고 막 1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가봐야겠다, 제주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또 연락을 주셔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부산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어도 그래도 저번에 영도도 갔었고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오피스 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소득의 이제 디지털 노마드나 프리랜서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IT들만 이제 발리나 치앙마이, 포르투갈 이런 데를 여행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렸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리모트 워크나 이제 장기 숙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여행자 5명 중 1명이 여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여기 한 분들도 많이 노트북을 가져오셨을 테고 저희가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아도 사실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제 저희 첫 번째 지점인 조천점 시작되기 전 모습인데요. 저희 막상 여행지에 와서 일을 하려고 보면 사실 마땅하게 이렇게 펼쳐서 일을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뭐 카페에서 잠깐 일을 하기는 좋지만 3시간 이상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뭐 호텔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서도 복도 쪽에 뭐 이렇게 마련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하면서 이렇게 제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몰입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천 바닷가의 작은 공간에 첫 공간 공유 오피스를 만들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역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조천점 건물을 2019년에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공유 오피스 1개 그리고 여러 가지 숙소 7개를 1년 동안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프라이머에서 시드 투자를 받아서 그해 여름에 오피스 제주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계속해서 저희 열심히 한국관광공사 초기 관광벤처 지원사 선정이 됐고 우수 관광벤처 선정 그리고 레츠 엑셀러레이티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고 그 사이에 또 워케이션 하우스라는 독채 장기 숙박 독채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2022년에 마이리얼 트립에 저희가 전략적 투자를 받게 되면서 그해 여름에 2호점 조금 큰 상해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또 제주관광공사 제2스타트업에 선정이 되면서 제주도 차원의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캄보디아 CM립점을 오픈하고 첫 글로벌 매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 오피스 제주는 휴양지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특히 스타벅스와 5성급 호텔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션 데스크, 듀얼 모니터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각종 툴과 화상회의용 방음 부스가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공간에 저희 매니저님이 계셔서 이제 불편함을 케어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4시간 이상 몰입하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또 회사의 복지 차원으로 직원들이 이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B2B 상품을 만들었어요. B2B 어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너무 이게 좋다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고민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야 좋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기업에서도 새로운 복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간을 설명드리면 저희 여기 워크스페이스 왼쪽 사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 데스크가 있고 듀얼 모니터가 있고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이런 워크 툴들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회의 공간도 사실 저 오늘 여기 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만큼 1인, 2인, 그리고 4인, 8인, 30인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회의 공간을 또 구성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대 시설로 또 저희 보시면 탁구장도 있고요. 미니 농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그리고 프리미어, 독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고객 여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에서 오실 때는 이런 웰컴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귤 와인이랑 치즈 플래터 같은 이제 웰컴 키트를 선택해서 제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불멍 타임을 이건 이제 저희가 차분한 네트워킹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불멍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요가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바닥 요가 그리고 사계 해안을 같이 달리는 저희 러닝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주도 곶자왈이라고 해서 이제 오름이나 이런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그 숲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사운드 키트를 주셔가지고 그 사운드 키트로 소리를 들으며 듣는 그런 특별한 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국내 브랜드들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우스랑 키보드로 유명한 로지텍과도 협업을 진행해서 지금 저희 공간에서는 이제 대여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텀블러로 유명한 또 스탠리랑도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또 스탠리도 많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우리 퍼시스, 가구 퍼시스도 저희와 협업을 해서 사계점에서는 저 퍼시스의 또 시그니처 가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류 브랜드 빅 웨이브랑도 진행을 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삭스타즈라는 양말 브랜드와도 협업해서 저희가 지금 양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공유 오피스에서 왜 굳이 양말을 만드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오신 분 중에 했던 인상적인 이야기가 그 재택근무자로 일하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양말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굿즈 하나에도 이제 스토리와 컨텐츠를 담아가지고 저희는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기념품 정도로 소비되지 않고 온라인 커머스로 저희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원해서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 빨간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예요. 이게 뉴 워커스라는 책인데 이 얘기도 하자면 너무 길어서 이 책은 사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은요. 그 최근에는 직원들이 연수를 기피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연수원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을 워케이션이랑 엮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진행한 프로그램은 온보딩 워케이션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획자나 디자이너, IT 회사에서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이 개발자랑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코딩과 협업 툴 같은 건 그런 이제 교육을 마련해 드리고 워케이션을 오피스 제주에서 지내며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오피스 제주는 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조천점이 저희 본점이고 그리고 남서쪽 서귀포에 2호점 사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아시나요? 거기 시엠립이란 도시의 동남아 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숫자가 연평균 12.5%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는 이미 이제 성숙한 노마드 워크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서 또 오피스 제주는 제주를 넘어서 동아시아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개의 지점은
지역과 건물의 특성에 따라 3개의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조천점은 워케이션 타운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오피스 중심으로 주변 숙소가 연계해 있는 이제 마을 형태예요. 점적으로 있어요. 저희 숙소들이 그 오피스 자체에도 있지만 독채들이 이렇게 마을에 점적으로 있어서 마을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컨시어지 형태의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두 번째 사계점은 워케이션 앵커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나쿠안 호텔을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객실 20개를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B2B나 단체 고객이나 이런 장기 숙박 고객들이 최적화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여기 오면 워케이션 이제 A부터 Z까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CM립점은 저희 이제 지금 캄보디아 CM립점은 플러그인 방식입니다. 이제 5성급 리조트의 유휴 공간에 공유 오피스를 만든 방식입니다. 저희 이제 지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조천점은 함덕해수욕장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옆에 되게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빡빡한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곳이 워케이션하기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여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본점인 이 조천점은 바다와 마을이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좌석 모두 바다가 보이는 22개의 좌석이 있고, 또 방음 부스, 1인 방음 부스, 4인 회의실, 그리고 휴게 공간과 커피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의 숙소는 스탠다드 객실 3개가 있고, 가장 위층에 이제 프리미엄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진짜 약간 굉장히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저희 스위트룸. 그리고 조천과 마을의 독채가 3개가 점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장기 숙박 독채 숙소도 1개가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불멍 프로그램, 그리고 오름 투어, 요가, 그리고 목공 클래스 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호점 사계점입니다. 아까 조천점보다는 조금 크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계점은 제주의 남서쪽 서귀포에 위치해 있는데 날씨가 더 따뜻하고 조천점보다 더 시골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 더 한적한 시골을 조금 더 큰 규모로 저희가 만들었고, 이 워크스페이스는 44개의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조금 더 다양한데 이렇게 모션도 있고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좀 다양한 좌석으로 제공되고 있고, 핑퐁룸, 농구장, 또 런더리 라운지 같은 무대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이 저희가 이제 공유 오피스고 2, 3층이 숙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객실에서 삼방산, 논과 밭 이렇게 펼쳐진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호점 CM랩점입니다. 캄보디아 CM립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도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노마드들의 그 성지더라고요. 관광지더라고요.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노마드 종착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5성급 리조트 사라이 리조트 안에 한 약 25평 공간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좌석이 있고, 그리고 워크툴이 있고, 커피와 식사도 제공하고, 여기는 특별히 막 리조트의 수영장, 운동시설, 뭐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게 동남아시아라서 더 풍부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CM립점 곳곳에 또 제주의 그 컨텐츠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거쳐가는 어떤 외국의 워케이셔너들이 다음 종착지로 제주를 오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피스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2019년에 오픈한 이후로 4년 동안 12,500명 이상의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지에서 일하면서 머무는 좀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객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만족도를 주었고요. 또 디지털 노마드들 사이에서는 또 성지로 또 거듭나고 있고, 또 기업에는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감사하게 여러 국내 언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온라인상에는 또 후기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고객들이 되게 갈수록 다양해졌어요. 막 댕댕이도 있고요. 그 호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이렇게 정말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찾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콘텐츠 업계 사람들, 그리고 IT, 그리고 프리랜서,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제 더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IT 쪽 개발자분들만 오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양하게 오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오피스 제주의 소개였다면 이제는 이제 고객 유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주로 유저와 프로덕트가 그 사업을 이루는 큰 두 축이잖아요. 저희 모든 기업들이 이제 한쪽으로는 유저를 만족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IT 스타트업들이 이제 사업에서 유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랑 저희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수의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사업은 데이터의 양이나 그런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저들이 몇 초 머물고 막 클릭하는 숫자로 저희는 이렇게 읽힌다기보다는 고객들이 공간과 서비스를 이렇게 다 이용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의 정성적인 피드백 형태의 데이터로 딱 이렇게 툭 주고 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자동으로 쌓이는 방문자 수, 뭐 제 방문율을 측정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식은 대신에 그 각 고객이 주는 정성적인 스몰 데이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 고객의 피드백만이 저희 프로덕트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데이터들을 모두 같이 읽고 분류하고 개선하고 뭐 찾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게 수작업이고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저희가 이 방법 말고는 또 아직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아시는 분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피스 제주를 그동안 이용해준 고객분들에게 제대로 된 설문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개선 사항을 받기 위한 전략을 이제 짰는데 3분에서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 3세션의 12문항으로 이제 설문으로 준비해서 1년간 오피스 제주의 공유 오피스랑 숙소를 같이 이용했던 1,543명에게 이제 이 설문을 발송했습니다. 질문을 이제 받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느끼면서도 저희에게도 의미가 될 만한 그런 질문으로 신중하게 골라서 만족도, 좋았던 점, 개선사항 이런 주축으로 질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375명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보통 설문조사 이제 결과 평균 응답률이 이제 8%라고 하는데 저희 3배 이상 이제 고객들이 응답을 해준 걸 보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앞서 이게 약간 섞여가지고 저희가 1등에 뉴발란스 상품권 10만 원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만든 후드티 한 35,000원 상당의 후드티도 막 10개, 막 20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품을 걸어서 개선 사항을 좀 더 잘 써주시면 이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더 자세히 써주시기를 부추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길고 너무 많은 답이 와가지고 저희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창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구를 되게 마련을 우리가 잘했구나. 그래서 마음껏 개선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건 저희는 공간 운영에 굉장히 자신 있고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정성껏 이거를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개선 사항 이전에 저희에게 너무 좋은 공간이다. 개선할 것이 없다. 나만 알고 있긴 하지만 홍보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홍보 좀 잘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도 이거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75개의 결과에서 개선 사항을 추려보니까 200개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로 받게 된 어떤 안내 문구부터 시작해서 회의실을 예약하는 방식, 그리고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겪었던 애로사항들에서 많이 개선 사항을 적어주셨어요. 그분의 한 분은 이제 거의 에세이를 써주셨어요. 이분은 거의 2,200자가 넘는, 살면서 이런 리뷰 받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에세이를 써주셔서 이분은 만장일치로 뉴발란스를 차지하게 됐어요. 10만 원권을.
근데 이분이 쓴 내용은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진짜 고객의 눈에서 뭘 개선해야 될지 캐치해서 전달해 주셔서 저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거의 저희 가서 뉴발란스 드리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던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드렸던 개선 사항에서 이것들을 또 추출하고 유형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변 체험 활동 연계해 주세요. 뭐 흡연 장소가 불편해요. 맛집 리스트를 조금 편하게 제공해 주세요. 뭐 키보드와 거치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공간, 시설, 뭐 운영 시스템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룹핑을 했어요. 내부 구성원들이 또 투표를 했는데 오른쪽에 저희 숫자를 보시면 저희 멤버들이 이 중요도의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3점 이상 되는 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중요도 있는 걸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도 같이 정하고 담당자가 누군지 정하고 데드라인 정하고 뭐 이런 거를 정말 빡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행 상황을 파악하는 거를 저희가 노션을 활용해서 이제 요즘 많이 쓰시는 노션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덕분에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노션 어린이였는데 굉장히 노션 실력이 또 점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1개 정도로 추려냈는데 여기서도 또 추려내자니 저희가 시설 공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아예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7개 정도 있었어요. 뭐 예를 태생적인 거 있잖아요. 건물 출입구가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34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션표는 사실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프로포즈, 투두, 두잉, 던 이렇게 이런 순서로 돼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게 프로세스를 왜 개선해야 되는지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Y를 논의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할 건지 what을 정하고 누가 실행하고 얼만큼 이거 되었는지를 중간중간 누가 체크할 것이 who를 정하고 그리고 다 실행을 한 다음에 이걸 공유하고 회고하는 how. 그래서 why, what, who, how 순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이 블록 깨기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저희가 어떤 논의가 생길 때마다 계속 풀어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선할 일 블럭 깨기라는 이름을 붙여 실행을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 뭐 안내 및 운영 시스템, 컨텐츠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카테고리는 이 중간에 보시는 커뮤니티였어요. 커뮤니티 좀 하게 해주세요. 일하고 쉬는 것도 좋은데 좀 누구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좀 만나서 얘기하고 좀 자신의 일을 공유하고 이런 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외로워요. 이런 얘기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처럼 이렇게 다들 수줍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거는 단발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과연 우리가 실행 가능할까? 이걸 던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 활동이 오피스 저희 몇 번 해봤거든요. 아까 보셨던 불멍이나 같이 뛰는 거라던가 같이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었고 이후로 저희는 원래는 저희 오피스 웨이가 2가지였거든요. 워크 앤 스테이. 그냥 일하고 머무르는 거였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이 3가지가 되었어요. 일하고 머물고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곳이고 연결되는 경험이야말로 여행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멍 자체, 이 불멍을 보는 것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오시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직군이. 근데 그날 모여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저 개발자예요. 누구 디자이너여서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면 되게 낯선 이들인데 되게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강하게 연결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경험하면서 되게 정말 특별한 거구나라고 해서 저희의 웨이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하게 하는 거는 이 러닝 클럽 그리고 런치팟 이제 맛집을 이제 수요일 점심마다 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도 막 오시고 그런 것도 하고 명상 세션 이거는 고객이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명상 세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뉴 원커스 인터뷰라 그래서 저희 외국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뷰,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우리랑 이 오피스 제주랑 찰떡인 프로그램, 커뮤니티가 뭘까, 이걸 계속 실험하고 찾는 것이 저희의 미션인데, 이렇게 한번 방향이 설정되니까 좋은 점은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빨리 아닌 거는 폐기하고 막 이런 흐름이 생겼어요.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 원래 탑다운 형식으로 대표님이 이거 해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게 하기 싫고 이거 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객의 의견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기획하고 또 멤버들의 마음가짐이 거기서 또 달라지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보니까 와, 이게 되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이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개선 사항을 그냥 이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숙제처럼 해치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화두로 삼을 수 있는, 이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누가 어떤 리뷰에서 거기 불편했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니 계속해서 화두로 삼아서 계속 회의 때 얘기하고 개선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저희의 오피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저희의 예시이고요.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러 가면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좋아 보이네요. 저희도 꼭 가고 싶어요. 근데 대기업이 이 사업 시작하면 경쟁력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 질문에는 시원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모든 영역에서 대기업이 뛰어들면 다 무력해지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는 크고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자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제일 큰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을 가장 만족시키는 오피스 제주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제주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경험을 또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이야기 들으셨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웨이브 컴퍼니의 최지백 대표님께서 데이터로 보는 로컬 컨텐츠 워케이션의 주제로 강원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더 웨이브 컴퍼니의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그 강원도 강릉에서 저는 살고 있는데 강릉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4시간 반 걸려서 왔고요. 저는 원래 이제 그 대학교 시절을 좀 울산에서 보내서 부산에 대한 방문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제주와는 다르게 내륙 지방에서 육지에서의 워케이션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고요. 저의 제목은 사실 데이터로 보는,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데이터 자체가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축적될 수가 없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주로 조금 워케이션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콘텐츠는 저희가 워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2018년부터 쭉 지속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대중의 수요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피버팅을 해왔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도살롱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 브랜드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글씨에 조그맣게 보이듯이 명주동이라는 강릉의 원도심에는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교동점에 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신시가지에서는 2023년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공유 오피스보다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좀 지향하면서 파도 살롱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목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릉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강릉을 찾는 리모트 워커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고객은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수적으로 리모트 워커를 이제 지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2018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는 강릉과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 지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불리우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을 위한 업무 공간 그리고 이분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이제 분들은 뭐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고요. 명주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수요에 의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업무 공간이 없다, 혹은 공간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인 협업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하셔갖고 1인실 공간들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명주점 끝에 보시면은 독립 오피스라고 3, 4인 정도 입주하실 수 있는 사무실을 두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평수가 한 60평 정도 되고 두 개 다 모두 2층에 이제 독채가 아니고 어떤 특정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도살롱에서는 첫 번째로는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없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파도살롱에 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전시를 하거나 혹은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고요. 두 번째 기능은 코로나 이후로부터 좀 확대된 기능인데 2019년에는 사실 많은 리모트 워커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심해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리모트 워커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교동점 같은 이제 2호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1인실 줌 부스도 이제 개설하면서 고객 수요에 대한 좀 충족을 시켰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뭐 위워크나 패스트5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그 영역은 왼쪽의 영역인 오른쪽의 영역인 것 같고요. 오피스나 뭐 주로 저희는 많이 팔리는 게 비상주 오피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에 있지만 강원이나 혹은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실제 입주를 하진 않았지만 비즈니스는 강원 지역에서 하실 때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유석하고 고정석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멤버십 이용료는 저희 전체 매출의 한 10%, 20% 정도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왼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희는 사실 뭐 B2G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해커톤이든 투어든 포럼이든 좀 다양한 형태로 기획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뭐 코워커 분들이 각각의 좀 저희는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왜 지역에서 이주 또는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좀 이유를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브랜딩을 해가게 됐고요.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사실 저희도 좀 많이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공유 오피스를 주로 이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면 크게 타격은 없었을 텐데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저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리모트 워커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데 조금 힘을 쏟아야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20년 11월 25일일 겁니다. 이 보시면 저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많이 높여보면서 독서실, 도서관, 카페까지 이제 모두 이용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에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강원도로 와서 일하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된 프로모션 혹은 이벤트를 짧게 테스트를 하면서 고객 수요를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워킹 바캉스는 저희가 그래도 리모트 워커분들에 위한 공간을 파는 이제 프로모션으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강릉으로 가야 되지? 라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2020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워딩만 바꿔서 오늘은 해변으로 퇴근합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는 모두 이제 고객들이 찾아와서 만실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고객의 수요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는 이런 좀 감상적인 그 사진이나 글을 좀 많이 설명드리긴 하는데 결국에 워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워크고 일을 잘 되는 공간을 만드는 건 맞지만 사람들의 수요는 베케이션에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뭐 바다나 혹은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들을 좀 사진으로 그리고 이렇게 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같이 캠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21년부터 일로오션이라는 서비스로 저희가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1년 9월부터 해서 23년 2월에 이제 종료가 된 브랜드 베타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당시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B2G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이제 받게 돼서 지역의 인구를 이제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주한 청년들과 함께 만든 브랜드가 이 일로오션이라는 브랜드고 좀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바다를 보고 강릉을 오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제 바다로 일하러 와라라는 뜻으로 일로오션을 브랜딩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좀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고 뭐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워케이션의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짧게 테스트를 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 테스트를 했던 거는 바닷가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4박 5일, 3박 4일, 뭐 2박 3일까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기간에 가장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지를 판단했고요. 거기서 조금 두드러진 거는 고객층들이 확실히 좀 데모그래픽이 확실히 나왔다. 30대 여성 미혼 프리랜서는 너무 정확한 키워드였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사실 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굉장히 단순한 해결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솔숲을 걷거나 혹은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수요의 가장 중심이 됐던 거는 이렇게 바다에서 일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로오션이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게 됐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그 코워킹 스페이스 즉 워크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고객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스테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 공간을 어떻게 비용을 쓰지 않고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호텔들을 보게 됐어요. 그 호텔들의 남는 유휴 공간들이 눈에 띄게 됐고 저 공간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수요 측면도 테스트를 하면서 공급 측면도 계속 트라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휴 공간 임차 아래에 적혀 있는데 비수기 평일 객실 요금 강원도 당시에 저는 제주도가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비수기 즉 7, 8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들은 호텔들이 객실이 남아 도는 상황이었고 이 평일에 객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소유주분들의 고민들을 좀 들으면서 이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기업들 혹은 단체 고객들을 향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겠다고 봤고 그렇게 워케이션 상품을 접합하게 됐고요. 보시는 공간은 이제 삼성급 호텔에 있는 로비 공간입니다. 이 호텔 로비 공간은 원래는 그 이제 옷을 판매하거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저희가 호텔 소유주 분과의 관계를 이제 계속 가져가면서 이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그리고 본인의 호텔을 비즈니스 호텔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이렇게 사무용 가구와 저희가 이제 기존의 파도 살롱을 구축했던 경험을 토대로 로비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저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객들한테 피해가 되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뭐 호텔 로비에 있는 투숙객분들이랑도 좀 계속 노이즈가 생겨갖고 계속 저희의 공간들을 숙박을 결합한 공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워케이션의 시장이 심화되면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바다에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 파도살롱 공간들을 대체해드리고 주로 이제 기업이나 단체 고객들이 오셨을 때는 저희 파도살롱 공간들을 대관해서 쓰시는 경우로 저희는 상품을 좀 이제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다가 보이나요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고객분들은 그렇게 바다에 집착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게 경험제라서 개인 고객분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아 이게 좋다라고 느껴지면 또 오는데 기업 고객분들은 이제 고객과 사용자가 다른 이제 고객의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션뷰에 굉장히 집착하는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다 앞에서 일하는 콘텐츠나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콘텐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로컬 콘텐츠를 결합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기업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더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새로 런칭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B2C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B2B 고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의 이름이 더 웨이브 컴퍼니인데 저희가 강릉에서 이주하면서 창업했던 것과 같이 이 지역에서의 워크하고 베케이션을 만들겠다. 어디에서 일하는 이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일로오션과 구조는 굉장히 똑같지만 기업 고객의 니즈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 고객들을 이제 인터뷰나 혹은 이제 상품을 쓰신 분들을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워케이션의 상품의 본질이 뭔지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이 보이는 생산적인 업무 공간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일로오션에서 제공하고 있던 상품 그대로 설명하되 좀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고객분들한테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좌석이 몇 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야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로컬 콘텐츠를 어떤 옵션들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는데 제가 2022년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영업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기업 고객들은 실제로 로컬 콘텐츠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의사결정권자는 보통 이제 CEO나 아니면은 CFO인데 이 비용 절감의 관점으로 워케이션을 보시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복지나 혹은 교육, 워크숍에 대한 시장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그 시장의 특성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장면은 저희가 호텔 3성급하고 4성급의 호텔에 입주한 워케이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HR 담당자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분들의 실제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의 임직원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 하면 좋은지 혹은 어떤 워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개선을 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고요. 사실 생각보다 그 4성급의 호텔에 있는 워케이션 공간보다는 이렇게 3성급의 호텔이지만 좀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도 이제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게 지금 보시는 이 호텔은 4성급 호텔인데 아무래도 뷰 자체가 조금 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저렴하면서 좀 직접적인 그 휴양을 온 느낌을 원하는 그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날씨가 추워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캠핑 장비를 대여해드리고 루프탑에서 요가하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연주회를 듣는 프로그램들만 유지하고 모두 이제 다 이제 삭제 처리를 했고요. 그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은 웬만하면은 현장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페이퍼로 보고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퍼에 대한 최대한 구체적인 워케이션 공간이나 서비스나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한 뭐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오히려 유저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기업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형태로 오시는데 단체로 워크숍의 형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분이나 한 분씩 보내서 그냥 자유롭게 경험하게 하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은데 발표가 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더 웨이브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에 있던 일로오션 비즈니스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복잡한 이해관계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워크, 서비스, 베케이션, 프로그램즈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이미 이제 기본적인 워케이션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하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워케이션 기획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직무 역량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결합해서 기업이 여기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증명이 없으면은 이 워케이션 상품은 이제는 팔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 공간들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어서 설득력을 갖기에는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가치들을 더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그래도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까닭은 제가 뭐 운 좋게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주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B2G 쪽으로 좀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엄청 이제 좋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워케이션 데이나 위크 같은 것들을 개설했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뭐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은 관광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 와보면은 어떻게 워케이션 공간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워케이션 공간에 대한 서비스 혹은 이제 고객들의 수요가 뭔지를 이제 알아내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이게 좀 뭔가 시장이 좀 거품이 껴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뭐 그러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기업 고객분들이나 기관 고객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여정으로 해서 이런 여정 지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사실 저희가 뭐 일로오션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서 이렇게 픽업 서비스부터 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제 워크가 뭐 한 30%, 베케이션이 70%인 고객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이제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워케이션에 대한 어떤 의도나 저희가 지금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걸 좀 정의하려면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좀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용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호텔 안에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객실 수를 확보하는 데 가장 좀 주안점을 뒀던 것 같고요. 21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넓은 객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얻는데 좀 중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비즈니스 규모를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정부 지자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시는 장면은 강원도 양양에서 디캠프하고 데스커에서 워케이션을 작년에 이제 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운영을 대행해주는 회사로 들어가서 봤고요. 이런 공간에 이제 데스커는 이제 가구 회사지만 데스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워케이션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작년은 정말 그 모든 지자체하고 모든 어떤 관광 기업 쪽에서 워케이션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농촌형 워케이션 그리고 이제 여긴 속초인데 관광재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맡기셔갖고 속초 카페에서 보이는 워케이션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워케이션 페스티벌이라 해서 사실 이걸 어떻게 연출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 좀 워케이션에 대한 의미를 대중적으로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캠핑장을 좀 임차를 해서 거기 안에 좀 리모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숙박 공간을 이제 구하게 됐고요. 이게 단순히 워케이션에 대한 뭐 숙박 시설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동안 B2B 쪽으로 풀어봤으니까 좀 이제 B2C나 혹은 저희가 이제 리모트 워커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인 리모트 워커를 위한 코리빙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조금 계속
파도 살롱 때부터 지속했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는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왔고, 지금 보이시는 두 개의 공간에 이제 단독 주택의 형태로 여기 안에 코워킹 스페이스하고 코 리빙 스페이스를 두면서 이렇게 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사실 뭐 연령으로 보면은 30대 위에 여성 고객분들이 가장 많고요. 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가고 있습니다. 더 웨이브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는 사실 일로 오션이라는 뭐 B2C 시장이나 뭐 이걸 하면서 워케이션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확장이 돼 가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 비즈니스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이라는 글자에 좀 꽂혔던 것 같고, 그 기업이 보통은 이제 대기업, 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10명씩 따박따박 보내줄 수 있으면 이게 매출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뭐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좀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기업이라는 글자를 좀 법인 혹은 단체 형태로 다양하게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체 고객의 니즈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파도의 집에 프로그램들을 짜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더 웨이브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 베케이션하고 프로그램, 베케이션에 조금 더 중점이 가 있는 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트워킹에 좀 강화를 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워케이션 생태계 포럼에서도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시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섹터별로 혹은 뭐 고객에 대한 세그먼트 중심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워케이션이라는 글자 안에 많은 시장의 수요가 담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뭐 오션뷰 형태의 워케이션도 있을 것이고,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TF팀을 위한 독채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미스터 맨션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리브 애니어도 이게 오히려 시장의 수요가 그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론 저희도 이제 강릉도 양양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요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양양공항이 이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오히려 뭔가 부산에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산 워케이션 홈페이지를 봤는데 일본어로 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한을 하는 일본 여행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은 오히려 워케이션 문화가 더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가 되게 크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저희가 뭐 평창이나 아니면 좀 정선이나 이런 대형 리조트가 있는 시설도 역시 이제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조트를 결합한 가족형 워케이션도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홍보 문구만 바꿔서 진행한 건데, 5개의 오피스를 경험해 보면서 강릉을 이제 살아보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2018년에 도심에 계속 있다가 어떻게든 바다를 가고 싶은데 바다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호텔에 진입을 하면서 워케이션 공간들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 모든 공간들을 이제 저렴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이제 워낙 그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는 방향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워케이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드린 건데, 지금 사실 엔데믹 때문에 워케이션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전과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더 저는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충분히 많이 변화했고, 점점 이제 도시와 오피스와 자연과 휴식의 공간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개인적인 공간도 분화가 많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장의 수요를 뭐 예를 들면 자연과 개인적인 공간으로 비즈니스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포럼 발제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변화된 거는, 기술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었고, 뭐 줌을 뭐 이용 못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수요들이 점점점 더 대중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숙박업이나 아니면 외식업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들이 지금 현실에 확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 워케이션은 이렇게 뭔가
키워드만 반짝이고 이게 대중화가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엔데믹 시대에 이제 워케이션은 원래 뭐 디지털 노마드 문화에서 온 거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노동 시장이 유연하게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통제를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이 너무 이제 경직되어 있고 기업 문화 자체가 복지 문화 이것들을 충분히 많이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워케이션까지 해줘야 돼? 혹은 워케이션에 대한 좀 불필요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B2C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워케이션 시장과 성장 가능성 한계라고 적었는데 지금 이제 부산 해운대도 행정안전부에서 고향 올레 프로젝트에 워케이션 사업을 아예 이제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 소멸 위기랑 겹쳐왔고 어떻게든 정부는 지역의 인구들을 보내고 관계 인구, 뭐 생활 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안이 워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기업에 대한 수요보다는 개인 고객에 혹은 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워케이션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여기에 좀 예산이 많이 풀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는 원래 미스터 맨션의 정성준 대표님께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기 부산 그 워케이션 센터에 이제 숙박이나 이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그래도 조금 쌓여 있어서 했는데 오늘 뭐 다른 일정으로 좀 못 오셔서 저희가 그분보다 좀 더 센 분을 모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 오늘 해주실 이동욱 센터장님은 한국관광공사 이제 소속이시고 저희가 그 영도에 보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센터는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센터장님은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오시죠. 그래서 뭐 집은 뭐 서울이지만 뭐 강원도에서 오셨다고 보면 되겠죠, 센터장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데이터로 보는 관광 트렌드 변화와 부산형 워케이션 주제로 어제 데이터를 좀 많이 정리했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지원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주말에 제가 갑자기 그 강연 요청을 받아가지고 강연 주제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뭐 빅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혁신 그리고 워케이션까지 이게 사실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특히 워케이션이 관광산업 분야로 봤을 때 관광산업 자체의 트렌드 분야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가면서 워케이션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트렌드 변화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게 계셔가지고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정말 빠른 시간에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한국관광공사의 올해 나온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뽑아냈는데 저 캐치프레이즈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일상을 벗어나면 여행이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여행. 워케이션 또 생각해 보시면 일과 직장 그리고 휴가가 합쳐진 거죠. 즉 관광산업 안에 일상이 들어온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워케이션이 나오고 초개인화 시대, K컬처, 로컬, 그리고 7번째가 디지털 전환 시대 이런 식으로 10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 관광기업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발표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트렌드 분석에는 뭐 관광 통계라든지 전문가와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뭐 상담조사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요즘은 다 관광 빅데이터 분석
저희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데이터하고 카드 소비 데이터, 그다음에 각종 소셜 미디어 데이터, 그리고 각 해외 글로벌 이제 미디어에 대한 분석을 다 통해 가지고 거의 월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데이터 전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앱 데이터 분석도 있는데 이게 테마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단순히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도 신용 정보라든지 카메라 앱이라든지 뭐 캠핑 앱이라든지 각종 커뮤니티 앱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테마에 맞춰 가지고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향이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참여했던 것도 있고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트렌드라든지 뭐 지역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관광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몰라가지고 트렌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행하고 관광,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행하고 관광이었어요. 여행은 몸이 움직이는 거고 관광은 새로운 걸 보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게 아니죠. 더 복잡해졌죠. 체험하고 배우고 이게 취미가 되고 직업까지 갑니다. 서핑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발리에서 체험 한번 했다가 재밌다. 계속 배우게 돼요. 이 취미가 되니까 양양도 가야 되고 송정도 가야 되고 이게 더 심해지신 분들은 직업이 돼버렸죠. 여기서 지금 체험 학습 취미 부분을 좀 머리에 새겨 두셔야 돼요. 이 여행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로컬과 K컬처를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로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양양하고 영도 생각하시면 돼요. 양양하고 영도의 공통점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근데 가장 핫한 지역들이죠. 관광이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관광이 일상에 스며들었다. 이제 생활 인구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을 제외하고 영도에 있는 그 큰 모모스 커피라든지 피아크라든지 영도 주민 대상으로 문을 연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K컬처가 있는데 제가 사실 관광기업 지원센터 오기 전에 한류 팀장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K컬처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부에서 이제 뭐 K팝이라든지 K 컨텐츠라든지 드라마, 그다음에 K 뷰티, 그다음에 뭐 K 음식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K컬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2012년에 우리나라가 1,100만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800만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훨씬 많죠. 일본이 3배 이상 많아요. 그 사이에 J컬처가 그만큼 커졌습니까? 죽었죠. K컬처가 훨씬 커졌죠. 관광하고 산업관계가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도쿄 중심에서 오사카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렇게 마케팅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도쿄가 지금 1,30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하고 오사카는 1,100만입니다. 예전에 5배 이상 차이 났는데 그렇게 이제 지방 관광이 완전히 활성화가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공항이죠. 공항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매니아, 덕후, 오타쿠라고 하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마케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뭐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묶어가지고 K컬처 하나로 해버리니까 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거 얘기를 하면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K컬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K컬처를 분석해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 60% 이상이 K-팝하고 관련돼 있어요. K-뷰티, 뭐 K-미식, 그다음 K-드라마, 영화 40% 차지합니다. 다 K-팝 관련된 거고 우리는 BTS하고 블랙핑크 정도만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몇 그룹 있을 것 같으세요? 약 200개 그룹이 있는데 BTS 다음은 블랙핑크가 아니에요. 스트레이키즈, 아티즈, NCT 드림 이 남자 그룹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K-팝으로 해버리니까 일본 같았으면 200개 그룹에 대해서 디테일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적용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K-팝, K-컨텐츠, 음식, 뷰티 다 엮어가지고 그냥 브랜드화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마케팅에는 적용이 힘들어 버리신 거죠. 이 매니아 덕후 오타쿠를 아까 앞에도 나왔는데 초개인화, 나노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뭐 휴양하러 왔다, 뭐 비즈니스가 역사 유적 보러 왔다 이런 수준을 넘어섰죠. 개개인마다 다 목적이 틀려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최신 트렌드들입니다. 다 몇 년 사이에 나온 거예요. 차박이라든지 뭐 반려동물 여행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세상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광이 엄청 많죠. 뷰티, 의료, 한류, 크루즈, 농촌, 역사, 교육, 미식, 쇼핑 모든 산업에 관광만 붙이면 다 관광입니다. 모든 산업에 다 적용돼요. 웬만한 건 다 적용돼요. 중요한 거는 관광은 전미사다. 관광 한류라고 안 합니다. 관광 의료라고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전미사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워케이션 또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하고 여행입니다. 일하고 휴가라고 뭐 사전적으로 해석되는데 사실 한국 분들은 휴가를 집에서 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하면 워캉스라고 해야 돼요. 워캉스. 일 여행은 업무 관광이죠. 전미사가 되니까 업무 관광이고 업무 관광은 뭐냐? 비즈니스 관광, 마이스 관광. 이미 저희들이 다 해오던 거예요. PCO들이 다 해오던 사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달 살기나 호캉스 같은 트렌드들이 붙여가지고 코로나랑 엮이면서 이렇게 된 거죠. 즉 일하는 여행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튜브 하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요? SNS를 통해 가고 싶은 곳을 발견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교통과 숙소를 예약하며 여행지에서는 맛집과 즐길거리를 실시간으로 추천받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죠. 이처럼 오늘날의 여행은 많은 부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빠른 관광기업들은 여행 소비자에게 닿기 위해 여행 비즈니스를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대형 OT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높은 디지털 기술 진입 장벽, 대형 OTA의 독점, 팬데믹으로 인한 수익 급감으로 국내 중소관광기업들의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업계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준비했습니다. 업계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콘텐츠, 더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는 홍보 채널, 그리고 다양한 지원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공 플랫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관광 빅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로 시장 트렌드를 읽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음으로 한국관광 콘텐츠랩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를 멈춰주세요. 자유롭게 요 다음 유튜브 하나 틀어주세요. 관광공사에서 최근 나온 외국인 대상 홍보 영상입니다.
관광예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관광 데이터 랩 좀 한번 오픈해 주실래요?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사실 기초 시군 단위까지 지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소비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검색을 하고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다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면 웬만한 관광 관련된 자료는 방문자 경제 관련된 자료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핑 쪽에서 이제 양양이 송정을 완전히 이겼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죠. 여기서 찾아보시면 양양에 있는 서핑샵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그다음에 송정에 서핑샵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다 나와요. 서프홀릭 같은 경우에 이 조회 건수하고 양양에 한 가장 1, 2, 3, 4, 5 5개 서핑샵하고 합쳐놓은 것만큼 송정의 서프홀릭이 조회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양 전체를 따지면 송정보다 훨씬 많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서울에서 얼마나 부산에 많이 오고 부산은 또 서울로 얼마나 가고 많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 시군 단위까지 분석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해운대에서 영도로 얼마나 가고 이런 부산시 안에서도 이동하는 게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분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비트.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부분입니다. 뭐 아주 복잡하게 됐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서칭하고 호텔, 항공, 그다음에 온라인 여행사 통해서 예약하고 그다음에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후기 요 세 단계였어요. 2018년도까지. 지금은 빅데이터 AI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ICT, IoT 기반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VR이라든지 미디어 아트를 통한 실감형 관광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여행 체험 그리고 로봇이나 챗봇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 산업 등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죠. 코로나19 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디지털 전환 쪽으로. 그 전까지는 디지털은 관광 분야에서는 홍보 마케팅 수단이었어요. 홍보 마케팅 수단. 그리고 온라인 여행사하고 전통 관광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알력을 다투는 그런 관계였고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디지털 관광 플랫폼이 엄청나게 확장을 하죠. 야놀자 여기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까지 다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관광 트렌드 초개인화에 맞춰 가지고 디지털 관광 서비스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엔데믹이 왔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여행 체험은 이미 없어요.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올해 12월이면 아마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 관광객 수를 넘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20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2000만 기대하는데 2000만이면 19년도에 1750만 명보다 더 늘어나고 25년도에는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예상하고 있는데 관광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어나죠. 관광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다 오프라인 중심이에요. 3년 동안 디지털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혼돈이 좀 왔어요, 지금. 부산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기업들입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산관광기업전센터 1호였어요, 1호.
부산 지부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미스트 맨션, 페텔, 노마들은 글로벌 여성 혼행, 혼자 가는 여행 커뮤니티,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로컬에 아주 적화되어 있는 곳이고, 한트 글로벌 글린미디어 DOJC는 K-팝 그 한류 팬들 대상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캐리, 진 캐리는 IoT, 그다음에 ICT 기반의 교통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브루시 시어트는 미디어 아트, 오프라인 공연에 미디어 아트를 적용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샵은 온라인 주류 유통업입니다. 이게 뭐 관광기업이야 하실 수 있는데, 워터밤 아시죠? 워터밤하고 인천에 이제 송도 맥주 축제, 그런 걸 다 하는 업체예요. 주류를 하다 보니까 축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관광기업이 되고요. 원래 인천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올해 말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관광 트렌드에서 초개인화, 나노화, 뭐 로컬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야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체 여행업계를 보는 게 아니고 한류팬이라든지 워케이션이라든지 뭐 한 달 살기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연이라든지 특화해가지고 고객을 딱 설정해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곳들이죠. 근데 지금 녹색 부분 보이시죠? 녹색 부분이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들이에요. 뭐 수백만에서 많게는 1000만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인데, 지금 엔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한두 개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형 로케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트렌드하고 로케이션은 일하는 여행자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일과 관광으로 나뉘겠죠. 제가 이걸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는데, 관광에 대한 데이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 지역이 어디가 이동이 되고, 뭐 숙박업이 얼마나 많고, 호텔이 어디에 있고, 식당이 어디에 있고, 웬만한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근데 막상 필요한 이제 로케이션 하는 사업기업, 관광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정보를 어떻게, 단순한 기업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에 말한 체험, 학습, 취미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공유하고 있는 동호회라든지 그런 정보까지 이제 나와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사내 동호회라든지 노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까지 어느 정도 기업 정보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설명했지만 업무 관광, 결국은 마이스, PCO 업체들이 20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길입니다. 노하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쪽하고 좀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좀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그 부산의 일본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글로벌 워케이션, 결국은 2천만,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가 되고, 워케이션 자체가 아까 설명했지만 외국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러면 이 해외 수요를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은 뭐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든지 뭐 워케이션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 해외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개인 위주의 워케이션 트래블러인데, 이걸 이제 가족 동반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앞에 노마들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설명을 드렸는데, 관광 매니아에 대한 각 매니아별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많고요. 이런 거하고 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고객 데이터를 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 중에서도 결국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관광하죠.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 뭐 할 거냐. 야간에 체험하고 배우고 취미를 가진 사람들한테 하려는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 줘야 되겠느냐. 부산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결국은 밤에 부산에서 체험하고 배우고 취미가 되는 N차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낚시, 등산, 프리다이빙, 서핑, 골프, 미식 다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낚시는 뭐 강릉이나 제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밤 낚시는 부산에 요트 투어가 있어요. 럭셔리한 밤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사내 동호회한테 이런 걸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야간 등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전국에서 제일 큰 야간 산행 동호회가 부산에 산이 제가 알기로는 뭐 40몇 개가 있는데 코스가 엄청 많아요. 뭐 복례산, 천마산, 금정산 이런 것들도 상품으로 엮어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또 젊은이들이 또 등산 많이 하죠. 등린이라고 합니다. 등린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는 게 좋겠다. 프리다이빙도 당연히 부산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웰니스 치유 부분에서 사실 한두 달 직장을 떠나가지고 잠수 타는 거죠. 어디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전통의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그리고 뭐 몸짱 되고 돌아오겠다. 그다음에 성형이나 미용 받아서 돌아오겠다.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은 좀 있을 겁니다. 한두 달의 기간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원래 있었죠. 단식원, 단식하는 곳 이런 것도 워케이션하고 엮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다. 특히 회사 건강검진하면 다 나와요. 고지혈증 뭐 다 나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모아가지고 부산에 건강형 워케이션을 보낸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무튼 너무 강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 빅데이터나 디지털 전환, 워케이션을 포함한 숙박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함께하는 자리에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자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Q&A 세션을 같이 발표하신 세 분을 함께 모시고 한 1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의자가 준비가 안 됐죠? 네. 오늘 워케이션 얘기를 이제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부산에서도 이제 한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고 국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아서 일단 개념이라든지 좀 사례 위주로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또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몇 가지 좀 데이터 위주로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이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간단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센터장님 발표 들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제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시장 자체나 수요 자체가 강릉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KTX로 이제 육상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게 심했을 때는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한 사이드를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저희도 좀 당황스럽게 엔데믹이 너무 이제 거짓말처럼 와갖고, 지금은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이게 어떻게 빨리 피벗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 좀 대비적인 거는 해외 시장은 이미 이거에 대한 오케이션에 대한 용어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미 노마드에 대한 문화가 개설이 됐는데, 그걸 좀 제가 강릉에서 저는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지 좀 힌트를 얻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마지막에 발표를 하셨긴 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또 세 개 또 두 개 나머지 두 개 발표도 좀 들으셨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올해 목표치가 3,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산에 1년에 오는 관광객 수가 내국인 합쳐가지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 내국인 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15,000만 명, 1억 5천만 명까지 봅니다. 그 5천만 명 중에 3,000명이 목표예요. 관광산업 전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포션이죠.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근데 왜 이렇게 워케이션에 사람들이 집중을 할까? 관심을 가질까?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맨 처음에 트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여행이 합쳐진 거예요. 이때까지 없던 형태입니다. 이때까지 관광이나 여행은 모두 쉬는 사람, 주말에 하는 거, 직장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케이션을 넘어가면서 직장이라는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장이 여행하고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큰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산 워케이션에 이제 아직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대략 파악하기로는 1인당 소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소비하는 것 같다. 지금 이제 부산 센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부산 테크노파크가 또 부산시랑 하는 이제 기업 유치 활동이 또 다른 부서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과 또 이런 워케이션과 이런 비슷한 성격의 어떤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좀 연계되면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혹시 참가하신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들 또 질문 이런 얘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저희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앞쪽에 마이크 좀, 네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분이 지금 하여튼 매출 규모라든지 거기서 수익 구조가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만에 예를 들어 이게 좀 올라왔다든지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매출인데 저희가 초반에 공유오피스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공유오피스가 뭔지도 몰랐고, 저희가 2019년 말에 열었으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제주도에 공유오피스를 열었는데 서울에서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열었냐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팬데믹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큰 물살을 타서 저희 오픈 이후로 초반 오픈 이후로 한
11배 성장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로는 뭐 3배 성장 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의 경기와 어떤 그 여행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은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면 오피스 제주는 어쨌든 적자는 아니고 계속 흑자가 나는 단계로 뭐 크든 작든 네, 뭐 수익이 나는 단계로 보면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겨우겨우 네. 더 웨이브 컴퍼니는 어떤가요? 두 분께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매출 규모를 공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는 5억 미만으로 저희는 매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사이드를 그 이제 뭐 투자 받는 뭐 이제 오피스는 이제 투자를 받으셨지만 저희는 투자를 받는 모델을 이제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뭐 시장에 뭐 딱 사이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커봤자 10억 미만으로 끊길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워케이션의 뭐 B2B 다들 지금 기대하는 게 B2B형의 워케이션의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이냐 봤는데 이제 막상 까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도 너무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노동 시장이 아예 경직돼 버리니까, 제가 작년에 미국을 다녀왔을 때는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뭐 휴가를 가야 되냐? 그냥 일 못하면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노동시장이 어떤 뭐 프리워커에 대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 있고, 그래서 좀 시장 규모가 B2B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웨이브 컴퍼니는 그 어쨌든 강원도 쪽에 2개점이 메인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코워킹 저희 자체의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는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호텔에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는 2개, 총 4개의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 앞에 전달. 네. 예, 저는 그 제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소비자인데 부산역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항상 여기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그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첫째는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그 지역을 가장 그 대표하는 음식, 푸짐한 음식이 한 번쯤은 주어진다면 시큼 먹는 그런 날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영광굴비라고 영광을 갔었는데 거기가 굴비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뭐 1인당 3만 원인가 뭐 주면 뭐 그냥 상이 부러질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먹으러 간다고 오는데 부산은 지금 어떠냐 하면 그 부산의 대표 먹거리가 뭐 돼지국밥, 뭐 밀면 이랬는데 그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도 부산이 고등어하고 사실은 가덕도에 갈비 또 뭐 해산물이 또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해산물을 조합해가지고 정말 배 터지게 먹는 부산 한상 그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와가지고 하루 시큼 맛있게 먹고 또 뭘 해야지. 그냥 뭐 요가 그런 거 뭐 그것보다 나는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부산의 대표, 부산의 관광 관련 분이 계시니까 제발 밀면하고 그 뭡니까 돼지국밥 그건 지어버렸어요. 그거 먹으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지역 경기에 도움도 안 된다고. 적어도 한 번씩 한 상에 몇만 원씩 돼가지고 몇 천만이 와서 먹어야지 지역 경제가 움직이죠. 여러 음식들이 다 들어와야지 채소 가게든 뭐 생선 가게든 다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의 대표 한상을 좀 개발해라. 네.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KNN 카메라 왔을 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부산 밀면 돼지국밥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저희 부산 사람들은 밀면 돼지국밥 굉장히 뭐 자부심 갖고 있고 이런데 관광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이제 오미카세 문화라든지 파인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고급 미식 문화, 이건 미식 관광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부산은 좀 너무 좀 서민적인 걸로 집중화가 돼 있어가지고 고급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 마이크 앞쪽에 두 분 남자분 계신데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 분이면 좀. 세 분 중에 한 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발명가입니다. 한 200개 이상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저 방금 관광센터장님 이센터장님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그 전화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조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는 출은 아니는데 그런 어떤 5조 원 이상 어떤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제 돈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해보고 싶어도 저 개인으로서는 돈으로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정복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리 좋은 그 빌 게이츠나 그 잡스 같은 이런 기술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이 관광 쪽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유시현 사장님한테 그 전화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일단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거는 힘들고 뭐 있는 제도에 한해서만 되니까 그건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일단 엄청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발명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뭐 되겠고 서로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랑은 조금 관련이 없지만 따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되고요. 이건 굉장히 답변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이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 생태계하고 이제 핀테크라든지 기술 쪽하고 관광 쪽하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게 결 자체가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요 앞에 아까 남자분 두 분, 네,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그 센터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DX 관점에서 보면은 관광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팬데믹 같은 이슈가 없으면 사실은 디지털 전환할 게 없어질 것 같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베이스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DX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관광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좀 이슈화가 되거나 전환이 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대로 오면서 디지털 전환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홍보 마케팅에 국한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하느냐, 기업 체계 자체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느냐 그 부분인데, 오프라인 부분을 말씀한 거는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디지털이 접목이 돼야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그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창업 분야도 그렇고 무궁무진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코로나 3년 동안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3년 동안에 디지털 창업을 한 관광기업들은 국내 관광객 위주의 창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건데 어떤 부분을 이제 타겟팅을 할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즐기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외국인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대부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한국인들이 하는 것들 차박이라든지 외국인도 와서 아까 트렌드에 로컬이 나왔잖아요. 외국인도 하고 싶은데 유튜브 보면 외국인들이 그런 체험하는 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외국인이 한국 왔을 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것도 이제 틈새 시장이고 디지털 쪽으로 해가지고 창업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질문은 나중에 또 따로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오피스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웨이브 대표님한테 각각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 오피스는 지금 제주도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또 CM님 쪽에 해외 지사를 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금 판단을 하실 때 제주도에서 지금 마켓이 좀 더 성장하는 좀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좀 데이터를 좀 해외나 이런 곳에서 좀 쌓기 위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지금 팝업적으로 여신 건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웨이브 대표님은 계속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보면 좀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서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굳이 1시간 만에 제주나 부산을 다 갈 수 있는데 굳이 부산으로 와야 되냐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냐 제주도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강릉도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KTX를 타면 2시간인데 2시간 거리면 제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강릉을 가야 되냐 그럴 때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해결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제주의 한계를 느껴서 CM님으로 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한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저희 컨셉 자체는 휴양지에서 일하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도 알아보고 강원도도 알아보고 이렇게 남해도 알아보고 좀 휴양지 그런 저희 지금 오피스 제주와 결을 같이 하는데도 좀 알아보긴 했지만 이렇게 쉽게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 시장은 이미 노마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마드 시장이 조금 공고히 해지고 있고 거기서도 한국 브랜드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그런 치기 어린 그런 도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닿아서 CM립에 이제 다행히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쨌든 국내에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CM님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는 뭐 사실 워케이션을 하러 뭐 강릉 갈래 제주 갈래 했을 때는 저도 제주 갈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직장인이라면은 예를 들면 항공기가 결항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계속 이제 고객들은 이제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강릉은 얘기하죠. 저희는 이제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다. 육상경로로 가장 이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이유가 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바로 바다를 보러 갑니다. 바다를 보러 가서 서울 이제 도시에서 살던 고객들이 가장 이제 좀 편하게 바다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또 부산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지? 그러면 거기에서 정차하는 역이 KTX 혹은 뭐 SRT가 될 텐데 그 역에서의 그 짐칸은 얼마나 있지? 그런 생각했을 때 경강선이 또 새로 생긴 노선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객들 입장에서는 부산을 갔을 때 혹은 강릉 갔을 때 뭐 이건 비교하자는 거 아니지만 이 심리적 거리도 분명히 있고 고객들은 사실 시간을 이렇게 보진 않고 차편이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 갔을 때 비용을 보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이 비용이랑 또 이제 강릉까지 가는데 비용이랑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내륙 지방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케이션이라 그러면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해외나 혹은 제주 이제 섬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우리 지령대까지 성실하게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명함 교환도 좀 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왼쪽에 보시면 피자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네트워킹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